네, 이 차는 테슬라 모델 S 90T 모델이고요. 제 차는 아니고 지인이 잠깐 빌려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도장 색깔을 바꿔서 가격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루프에 따른 가격 추가가 있었고, 안에 나중에 추가될 자율주행에 따른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옵션이 추가되어 있고, 또 프리미엄 패키지라고 해서 헤파 필터, 생화학 방어 모드 뭐 이런 건데, 외부에 나쁜 공기를 걸러주는 거, 그런 것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고요. 참고로 이 휠은 19인치 휠로 그대로입니다. 기본이고요. 21인치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데 이 차는 19인치 모델입니다.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조그만한 차 키가 제공되고요. 이 차 키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앞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고요. 네, 지금 트렁크가 있죠. 근데 이 트렁크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네, 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전기자동차 배출 라벨 해가지고 적혀 있고요. 최대 출력이나 전격 전압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이 차 앞에 같은 경우 좀 약해서 닫을 때 이렇게 조심히 눌러줘야 된다 그러고요. 이 차 충전을 지금 여기에 있는 모바일 커넥터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커넥터는 일반 220V에 꽂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220V를 꽂아서 여기 차의 뒷부분에 충전기에 꽂아 놨고요. 이렇게 하면 2kW가 충전되는데요. 0%에서 전체 충전되는 데까지는 40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50% 정도 차 있기 때문에 19시간이면 완충되는데, 지금이 오후 4, 5시 정도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완전히 충전되어 있겠죠. 성남에서 출발해서 군산 갔다가 군산에서 좀 돌아다니다가 지금 영광까지 왔어요. 그래서 성남에서 출발해서 그때 80%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80%에서 천안까지 간 다음에 천안에서 한 60%까지인가 줄었어요. 그래서 천안 슈퍼차저에서 88%까지 충전했고요. 그리고 군산까지 온 다음에 군산에서 밥 먹고 이러다가 철새전망대라는 데 가서 거기서 또 이제 환경부 급속 충전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테슬라 차에 꽂으면 환경부 급속 충전기는 16kW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한 40분 꽂아놨더니 한 10% 가까이 차서 70 몇 %에서 출발했고, 그 상태로 지금 영광 오니까 50 몇 %가 됐어요. 군산에서 영광까지. 그리고 이제 모바일 커넥터로 충전해서 내일은 만땅이 되겠죠. 네, 저는 지금 테슬라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3시간 넘는 장거리 운전인데요. 이 전주에도 한번 빌려가지고 여수까지 가는 코스도 운전해봤고, 지금도 영광까지 가는데, 제가 성남에서 군산까지 운전을 했는데요. 추석이라서 중간중간 차도 좀 막히고 세게 달릴 때는 세게 달릴 때도 있었지만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해서 주로 왔어요. 계속. 그랬더니 차 운전하는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현대 거에 그거에 차선 유지 기능 이런 걸 합치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거의 비슷한데요. 그 기능만 해도 정말 운전이 편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테슬라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선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에 느린 차가 있으면 이제 한 번씩 추월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깜빡이만 켜면은 왼쪽으로 차선을 하나 바꾸고,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원래 설정한 크루즈 컨트롤 속도로 쭉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느린 차를 추월하고 나면 다시 오른쪽 깜빡이를 켜서 그 앞으로 들어가고 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는 내내 오토크루즈를 끌 일이 없고요. 차가 느린 차가 있으면 깜빡이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운전이 정말 편해졌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뭐 목마르면 물도 잠깐 마실 시간이 되고요. 지금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깜빡이를 켰죠? 그랬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차선을 바꿔줬어요. 지금 운전자가 뭐 손을 움직인 게 아니고요. 깜빡이만 켰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느린 차가 있어서 이걸 넘어간 거고요. 이제 차가 지나면 깜빡이만 켜는 거죠. 깜빡이만 켜면 차가 보다가 이렇게 훅 들어가요. 그러니까 센서로 앞차, 뒤차, 옆차 다 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차선을 바꾸게 됩니다. 차선 바꾸는 게 사실 저는 아직 초보 운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 차를 가진 적도 없고 1년 동안 뭐 잠깐 차 운전해 본 게 단데 저보다 차선을 훨씬 더 잘 바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오토파일럿이 운전하는 게 훨씬 부드럽고요. 자동 차선 변경에 대해서는 차 안에 준비된 이 액정 안에 매뉴얼이 있어요. 이 매뉴얼에 보면 경고가 이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경고에서 뭐 조심하라 그러고 뭐 경고를 다 읽어야지 아래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 차선 변경의 작동과 옵션을 켜야 되고, 그리고 주행 속도가 최소 45km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있고요. 이건 뭐 여기 여러 개 많아요. 리을자 트래픽, 어웨이, 크루즈 컨트롤, 정확히 뭔지 모를 것들, 자동 조향, 자동 주차도 있죠. 자동 주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매뉴얼들이 차 안에 이렇게 앱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오토파일럿이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 고속도로 IC 같은 데 보면 진출입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나갈 때 차선이 좀 넓어지잖아요. 오른쪽에 하나 생기고, 그리고 차들이 합류할 때 오른쪽에 차선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합쳐지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핸들이 약간씩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좀 잡아줘야 되고요. 지방 고속화도로의 경우 2차선에서 오토파일럿 하면 진출입로를 지날 때 갑자기 속도가 90에서 40으로 급감합니다. 이는 도로 정보를 잘못 인식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요.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는데 여수 영광 쪽에서는 거의 항상 발생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90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40으로 오토파일럿이 속도를 확 줄여가지고 뒷차들이 깜짝 놀랐겠더라고요. 다행히 뒤에 차들은 없었는데, 그래서 혹시 이게 2차선이라서 발생했나 싶어서 1차선으로 달려봤거든요. 같은 지점을. 그랬더니 1차선에서는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또 2차선으로 가면 또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요. 서울에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수나 영광 쪽에서만 발생한 거 보면 그 지도 데이터 정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지도 데이터는 KT의 KT맵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좀 다른 게 뭐냐면, 전 영상으로만 봤는데 다른 현대차나 이런 차들 보면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이런 거 차선 유지하다가 뭐 10초 동안 이제 손을 안 대고 있으면 이렇게 톡 치더라고요. 이렇게 톡 치면은 그냥 또 계속 유지되잖아요. 근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이렇게 톡 치는 걸로는 안 되고 힘이 느껴져야 돼요. 그냥 터치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만 대고 터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하려고 이렇게 핸들을 살짝 바꾸잖아요. 근데 그거에 저항하는 사람의 힘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손을 대고 있다고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손을 내가 얹어놓고 핸들이 막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데 제가 손을 얹어놓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이제 사람은 가운데 차선을 지키려는 그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핸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제 힘에 의해서 약간 막혀요. 거기서 그런 것들이 인식이 돼서 오랫동안 크루즈 컨트롤을 오토크루즈를 할 수 있고, 오토파일럿을 할 수 있고, 그냥 터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서도 훨씬 대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다시 또
말이.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차가 쭉 가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엑셀에서 발을 딱 떼면 속도가 확 줄어들거든요. 회생 제동 모드를 최대로 켜면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속도가 급감해요. 그럴 때 이제 뒤에 차는 속도가 왜 급감했는지 모르고 갑자기 속도 급감하는 걸 눈치 못 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속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도 뒤에 브레이크 등을 딱 켜주더라고요. 예. 그건 오토파일럿도 마찬가지고요. 네, 갑자기 차선 속도가 줄어들었죠. 근데 오토파일럿이 속도를 줄이면서 뒤에 브레이크 등을 자동으로 켜줬어요. 브레이크 등이 켜진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계기판에 자기 테슬라 S 차가 나오잖아요. 이 모양에서도 실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브레이크 등을 켜게 되면 저 차 모양에서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대시보드에서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이 차량 모양이 그냥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P 상태고 브레이크 등이 지금 요 위쪽에 발을 보면 좀 명확하거든요.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 보겠습니다. 파킹 상태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네, 여기 빨간색 불빛이 나오고 애들도 좀 밝아지죠. 다시 떼면 없어지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브레이크 등을 밟았습니다. 뗐고요. 밟고 뗍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차 그림이 실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려주고요. 이게 뭐 무슨 필요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토파일럿이나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크루즈 컨트롤을 하다 보면 속도를 얘는 이제 자연스럽게 막 줄이잖아요. 브레이크 밟아서 줄이는 게 아니라. 근데 뒷차가 보기에는 위험하단 말이죠. 뒷차한테 속도를 내가 확 줄였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굳이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이 차가 알아서 저 브레이크 등을 점등시켜줘요. 급 감속할 때, 크루즈 오토파일럿을 이용할 때.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고 이 상황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운전자는 이 화면을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초보 운전인 거에 더해서 전기차도 이제 처음 타보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꿀렁꿀렁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거는 뭐 브레이크 엑셀을 떼면 갑자기 속도가 줄어든다거나 오토파일럿 도중에 오토파일럿을 갑자기 껐을 때 속도 줄어드는 거에 이제 대처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가미돼 가지고 속도가 갑자기 급감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뒷차들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 막 갑자기 꿀렁꿀렁하고 초보 운전인 것 같은 테슬라를 만났다면 그건 저예요. 저랑 파트너랑 다 운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테슬라를 운전하다 보면은 지금 거의 지난주에 한 주 빌렸고 지금 이틀째 또 빌리고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할 땐 정말 좋아요.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 건지 뭐 차를 감시하고 있는 건지 그냥 뭐 차를 운전하면서도 옆 사람하고 대화하게 되고요. 차 소리가 물론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조용하지만 그 외에 뭐 바퀴 소음이나 노면 소음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물론 다른 차보다는 훨씬 덜 하겠죠. 그렇지만 엔진 소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옆 사람하고 대화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선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내가 손으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만 내가 손을 딱 얹고 얘가 잘못됐을 때만 제어해주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백미러를 보고 사이드 미러를 보고 차량의 상황을 살피더라도 옆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파트너도 그렇고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니까 운전에만 집중해서 말을 전혀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은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부담도 적어지고요. 그 테슬라의 자동 주차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지금 공간이 있고요. 평행 주차를 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 뒤로 바꾼 다음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지나가다 보면 여기에 P자라고 주차 공간을 자동 주차를 할 수 있다는 표시가 나와요. 천천히 이렇게 그 주차 공간을 지나쳐야지 이게 나오더라고요. 딱 그 시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지나쳐야 돼요. 슬슬 가볼게요. 지금 브레이크 등을 밟아서 지금 표시가 떴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R로 바꿔요, 기어를. 그러면 여기에 자동 주차 준비 완료가 뜨죠. 시작을 누를게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떼면 이렇게 자동 주차가 진행됩니다.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평행 주차를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이 오른쪽 공간을 최대한 붙여서 딱 해줘요. 그러니까 평행 주차할 때, 원래 평행 주차할 때 이게 어느 만큼 가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지금 거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앞뒤 간격을 이렇게 다시 조정해 주더라고요. 지금 간격을 조정하고 주차가 완료됐습니다. 주차가 되면 아직 좀 더 하고 있고요. 미세하게 조정 중인가 봐요. 주차가 완료되면 기어가 자동으로 P로 바뀌면서 주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기차를 타다 보면 충전이 제일 문제인데요. 이 테슬라 모델 S 90D는 90kW라는 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감소시켜주는 면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으로 거의 4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고요. 중간에 천안의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곳에 들리면 30분이면 거의 꽉 채울 수 있어요, 제로에서. 근데 서울에서 천안까지 오면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반 정도 안 쓰기 때문에 몇십 분이면 금방 채워서 나갈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지금 호남선 같은 경우 정안휴게소나 군산휴게소, 고창휴게소 이런데 중간중간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에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급속충전기가 있어요. 그 급속충전기는 16kW를 충전할 수 있는데 40분만 쓸 수 있지만 40분만 충전해도 어느 정도 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 급속충전기에서 이제 법상 어댑터를 지원 안 해가지고 DC 차대모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어댑터를 따로 구매해서 어떻게 잘 방법을 쓰면 환경부 급속충전기에 45kW를 풀로 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성공하신 분도 있고요. 그거를 사용하면은 테슬라의 90D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시골 고향집에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 고향집은 단독주택으로 지어져 있어서 전기를 집에서 끌어올 수 있어요, 220V로. 그래서 그걸 꽂아 놓으면 시간당 2kW 정도 충전되고, 밤에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아침에 다시 나갈 때까지 한 10시간은 되더라고요. 그 정도 충전하면 20% 이상이 충전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돼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아서 지붕에 테슬라의 그 솔라 자회사 있잖아요. 거기 거 태양광 패널을 깔고 파워월 2를 연결하면 전기까지 충전하다가 더 빨리 급속 충전할 수 있는데요. 저희 고향집에서 이제 전기차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220V에서 전원을 끌어와서 여기에 꽂아가지고 충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국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물론 전기가 부족하긴 해요. 한 번에 많은 거리를 갈 수 없고, 설사 한 번에 가더라도 그 목적지에서 바로 슈퍼차저를 쓸 수 없는 경우에 목적지에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중간중간 쉬어줘야 되고 충전소 위치를 항상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지금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면 되고, 지금 전라도 지역은 슈퍼차저가 전무한데 그게 없더라도 중간중간 군청이나 면사무소, 관광지 이런 데 가면 환경부 급속 충전기가 있어서
그걸 활용하면 되고요. 뭐 이 전기차를 타면서 약간 좋았던 점은 강제적으로 중간중간 쉬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자동차 운전하면 뭐 몇 시간 운전하면 몇십 분 정도 쉬었다 운전해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안전운전을 위해서. 그런데 요거는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쉬면서 운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이제 군청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단점이 뭐냐면 아직 전기차 충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인식이 부족한 거나 뭐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 충전소라는 거를 인식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뭐 영광에 노을 전시관 이런 데 갔는데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고, 심지어 영광 백수해안도로의 노을 전시관에 환경부 급속 충전기 위치가 정말 되기 힘든 자리에 되어 있더라고요. 막 차들이 몰리는 자리. 그래서 충전하기 힘들었는데 어찌저찌 막 뒤로 후진하면서 차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통신이 안 돼가지고 결국 충전 못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군청이나 뭐 이런 데 가도 전기차들이 그냥 항상 꽂혀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기차 충전할 때만 전기차를 그 자리에 대고 아닐 땐 빼야 되는데, 이 군청이나 이제 정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들을 각자 보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이 그냥 충전 안 할 때도 그 자리에 대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점점 해결될 문제인 것 같아요. 무안에서 출발해서 천안 슈퍼차저까지 가고 있는데요. 처음 배터리가 70%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좀 달려서 63%인데 70%에서 무안에서 출발해서 천안까지 가는데 10% 남을 거라고 지금 내비게이션에 나왔고요. 그래서 10%는 좀 애매하니까 중간에 가다가 이쯤에 부여백제 휴게소나 이쯤에 정안휴게소 둘 중에 한 군데서 급속으로 좀 충전을 해가지고 10%라도 채우고 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상에 휴게소에 환경부 급속 충전기가 꽤 있어요. 이쯤에 고창에 고인돌 휴게소에도 있고, 여기인가요? 여기 군산쯤에도 군산 휴게소에도 있고요. 여기 부여백제 휴게소에도 있고 정안 휴게소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최대한 가서, 그러니까 차가 막히니까 지금 추석이라서 최대한 가서 부여백제쯤 간 다음에 충전 한번 해보고 정안쯤에서 할 건데, 정안에서 하면 너무 불안한 게 워낙 큰 휴게소라서 정안에 갔는데 충전을 바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고장 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부여백제쯤에서 한번 하고, 혹시나 부여백제가 고장 나거나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안휴게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천안까지 가는 거죠. 무안에서 천안 슈퍼차저 가고 있는데요. 무안에서 출발할 때는 천안 슈퍼차저에 도착하면 여기 퍼센트 보면 7%, 그러니까 그냥 7%일 거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 30분 정도 달렸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더니 지금 17%까지 늘어났어요. 처음에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긴 한데 이제 2~3%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안에서 천안 가는 경우는 처음에 70%에서 출발하는데 도착할 때 7%가 될 거라고 하더니 지금은 17%까지 10%나 늘어났어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뭔가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나봐요. 이거 정확히 원인은 모르겠어요. 테슬라가 처음 달려본 도로라서 좀 보수적으로 잡고 달리고 나서 계속 올리는 건지 지금 다시 16%로 떨어졌네요. 최종적으로는 몇 %가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지금 천안의 대명 리조트 와서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슈퍼차저는 선을 보면 이렇게 짧아요.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충전해야 되고요. 이거 충전을 거의 지금 10%부터 제가 17%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를 80 가까이 채우게 되면 이 굵은 선 있잖아요. 이게 뜨거워져요. 아무래도 여기 에너지가 지나가기 때문에
좀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선도 보면 다른 급속 충전기에 비해서 훨씬 두껍습니다. 네, 지금 슈퍼차저로 충전 중인데 벌써 1kW가 됐어요. 여기 왔을 때 방금 17%였는데 꼽고 나서 자리에 앉았는데 19%로 되어 있네요. 지금 104kW로 되고 있고요. 이게 충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 104kW가 90, 80까지 줄어들더라고요. 테슬라 모델 S 90D에 대한 짧은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잠깐 빌려서 타보는 거라 이제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지는 못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신기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렇지만 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중에 차선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나 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 이런 거는 현대차에도 스마트 센스라는 패키지로 있고, 뭐 자동주차도 옛날부터 되는 차들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좀 있고요. 모델 S90D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한국에서 테슬라 타기라고 한테타라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거기는 이제 오너분이 직접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니까 그쪽을 참고해 보시면은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실 거예요. 뭐 충전이나 이런 문제들, 실제 운전하면서 겪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쪽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요. 제 유튜브는 앞으로도 IT 기기나 뭐 앱 같은 것들 관련된 다양한 리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도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제가 리뷰한 제품 중에서는 이 테슬라 모델 S90D가 제일 비싼 제품일 것 같네요. 안녕.